영화로 세상을 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영화 팟캐스트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주일 쉬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은 영화 얘기하는 날인데요.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향이 세상을 바꾼다. 배준현입니다. 네, 영화 투자 배급사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황든입니다. 네, 전 성장영화에 관심하는 김프로고요. 그렇지, 연락을 기다리는 거 이상해. 그래. 네가 뭐라고, 니까 대리가 좀 연락을 기다리냐? 그렇지. 네가 전화를 해야지. 기다리는 시기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의 이 꿈은 다 얘기했지만 네. 좀 기다려야 되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이번 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영화 관계자분들이 많이 듣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연애 편지 보내니? 혼자 신났어요 지금. 연락 드릴게요. 네. 뭐 연락이야. 할 수 있지. 그렇죠? 듣게 되실 거예요. 설마 나한테 연락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 그렇지.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 이제 5년, 6년 있었잖아요. 그래도 건너 오겠습니까? 자, 연락 갈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야? 뭐 드러나 보자. 누구한테 할 거야? 누구한테냐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난가? 네. 난가? 하시는 분한테 가게 될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영화는 상류사회인데요. 오늘은 상류사회를 해드리고 요즘 한창 말이 많은 서치. 네. 네, 서치 해달라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정재평론가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평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이가스님께서 이런 줄 알았으면 집에서 볼 걸. 집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네. 하류 시민님은 삼류 영화. 너무 심플하게. 작정하고. 네. 상류 사회랑 좀 라임을 맞춰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수혜장님, 감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밖에 안 들어왔나요? 보신 분들이 많이 없네요. 이런 약간 휴가 갔다 왔나요? 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겠지. 전반적으로 약간 성의가 없어요. 그렇지. 이탈자에는 조심하는 것 같은데. 어떨지. 계속 지적하니까 그것만 고치고. 그러니까 막상 내용. 네. 자, 개봉한 다른 영화들 한준평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CGV에서 그래비티. 아이맥스. 네, 재개봉도 하고. 저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려고 했다가 캔슬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만 그래비티를 3번째 보는 거거든요. MX에서 2번 보고. 그때 개봉했을 때. 그때 M2였을 거야. 아이맥스에서 봤는데, 좋더구만요. 네.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죠? 이번 주도 계속 하고 있나요? 지난주에 개봉했으니까 이번 주까지 아이맥스에 대작을 걸만한 게 있을 때까지는 나오겠죠.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3D를 봤어요? 네, 그건 3D로 봐야죠. 근데 근데 진짜 아쉬운 게 그래비티는 그럼요. 근데 이건 애트모스가 진짜 죽이거든요. MX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CGV 또 단독이라. 틀어달라 해 그러면. 그래. 틀면 되잖아요. 단독으로 거기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나도 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 자, 창의적인 삶을 꾸려가는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저널 이번 달에 또 새 호가 나오거든요. 네. 이가스님께 볼드저널 드리고요. 음식과 여행 문화 이야기하는 미식 잡지 파인다이닝은 하류 시민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영화 전부터 노출 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이었겠죠? 네. 가서 막상 보니까 어떠셨어요? 야두만. 사실 저는 정말 관심이 없었나 봐요. 노이즈 마케팅도 못 봤어요? 노이즈를 인지하지 못했고 보러 가서는 그냥 생뚱맞게 뭐야? 약간 이러면서 그냥 보고 나왔던. 저는 심지어 되게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게 윤재문 배우가 나오는지도 몰랐거든요. 진짜 아무 정보 없이 갔구나. 네,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봤는데 이러면서 쇼킹했던. 노이즈 마케팅 저는 이제 하도 상류사회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좀 기사들을 보고 가서 봤는데 야 노이즈 마케팅 제대로 했구나 싶더라고. 뭘 이걸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럴 일이 아니던데. 근데 저는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게 어느새 뭔가 마케팅 기법처럼 되게 얘기하는데
이게 실무단에서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내가 홍보하는 건데 욕 먹는 걸 가지고 홍보하겠다. 이런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실무를 해보면. 네네. 내가 홍보해야 되는 영화고, 내가 홍보해야 되는 뭐 어떤 이벤트고 한데, 이거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걸로 막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지도를 높이겠다. 와, 이런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건데,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제가 지금 그 영화사에서 이메일링을 다 받고 있는데 이 상류사건은 없는데 네. 여기에 뭐 노출에 관한 걸 되게 어필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작정하고 그냥 홍보를 하는 거고. 그렇게까지 공식적으로 하지는 네, 이런 거고. 아마 거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입소문으로 흘러나가는 것들은 그냥 뭐 사전 여러 가지 시사를 통해 가지고 흘러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홍보사에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거를 미리 본 기자들이 좀 뭐 불쾌했거나 뭐 거기서 약간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인터뷰들을 많이 그거를 했죠. 예상했겠죠. 왜냐하면 감독의 전작들이 다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도 뭐 기름을 끼얹는 게 또 일본 AV 배우까지 출연한다고 하니 네. 그런 눈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공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보니 오르내린 거지.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이렇게 했다? 그거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리기 힘든데 선택인 것 같아요. 실무자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과연 그게 결제가 날까? 네, 그런 생각?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뭐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자연스럽게 노출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네. 뭐 이런데 이제 관심이 모아지면서 막 그쪽에만 영화의 작품성이나 무슨 줄거리나 뭐 내용이나 뭐 연기나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노출하는데 어땠냐, 뭐 파각 노출이었는데 괜찮았냐, 괜찮았다, 뭐 작품을 위해서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작 뭐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인가 싶은 그럴 필요 없는. 아직 보고 왔더니 네. 뭘 결심해? 약간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면 상류사회 줄거리 소개로 영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기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때를 만드는 사람이길 바래. 폴립에서 태주는 우연한 기회에 잘 나가는 여당, 민국당의 공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준의 아내 수연은 미술관 재개관전을 잘 치러서 부관장 타이틀을 떼고 관장 자리를 거머쥐려 하죠.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여기는 두 사람은 권력과 자본이 모인 상류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민국당과 재벌 미래그룹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태준과 수연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상류사회에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야, 너 힐러리 같다. 그러니까 당신도 클린턴 되고 나서 사고치라고. 영화 상류사회입니다. 저희랑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네. 한마디 총평, 한 줄평. 오늘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네. 썩은 고구마 이후에 한번. 그래. 오늘 떼주세요. 쉬고 왔으니까. 나한테 계속 이상한 걸 기대하네. 저는 한 줄 평을 어떻게 할까 또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영상 하나를 보고 이게 좀 적합할 수가 있겠다. 김 선생님이 한번 언급하신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그 준 있잖아요. 준. 왓썸맨. 왓썸맨으로 지금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는 준 형이 했던 멘트를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 준 형이 그 결혼을 되게 이제 최근에 하셨잖아요. 네. 와가지고 이제 첫날 밤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잤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막 자고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서 근데 준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라고 하면서 했던 그 멘트를 제가 쓰고 싶어요. 뭐예요? 머리가 쓰레기네. 머리가 쓰레기네. 제가 그냥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래요. 작가들한테 막 호통치는 게 있어. 형은 평생 혼자 살았잖아. 그렇지. 근데 같이 이렇게 눈 뜨면 옆에 누가 있으니까 안 어색해요? 옆에 없어. 나가 있으니까. 나 바깥에서 자. 나가 있으니까. 나 바깥에서 자. 나 코를 너무 골아서. 아니, 내가 너무 미안한 건 내가 우리 처음 이렇게 잤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머리가 쓰레기네. 얘 지금 머리가 쓰레기네. 우리가 머리가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무 얘기 안 한다. 같이 자고 때는 외로워서 그런데 이게 잠깐. 저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평론가들 흉내내며. 좋아요. 다큐를 꿈꿨던 어설픈 동화로 하겠습니다. 어설프지.
그냥 뭐 제가 이걸 감히 평가할 영화가 아닌 것 같고 네. 이 영화를 딱 다 보고 났더니 이 영화에서 저에게 준 메시지 하나가 딱 남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뭐 제가 어떻게 이해해서 이 메시지구나가 아니고 그냥 저한테 들려준 그 말이에요. 뭔지 주인공이 저한테 한 말. 아니, 저한테 한 말은 아니죠. 상대 배우에게 한 말이지. 그러니까 대사예요, 대사. 네. 그냥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네. 주인공의 대사를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나랑 맥락 다르겠다. 네. 하지 마. 찍지 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변혁 감독님 소개해드릴까요, 이제? 네. 자, 그러면 영화. 내가 제일 심한 말 한 거. 방송 내용은 안 그런데, 내가 항상 제일 심한, 이 마케팅을 어설프게 몸에 자극적인 것만 뽑아내. 일단, 일부에는 저희가 스포가 포함 안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최대한 담백하게, 네. 영화의 기본 정보를 그럼 황대리님께서 한번 훑어주십시오. 네, 황대리의 기본 정보입니다. 상류사회, 하이 소사이어티. 되겠습니다. 메가박스에는 필름 소사이어티와 클래식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8월 29일날 개봉이고 120분 청소년 관람불가 되겠습니다. 연출은 변혁 감독, 출연은 박해일, 수혜, 윤재문, 남이란, 이진우, 김규선, 한주영, 박성훈, 특별 출연 김강우 되겠습니다. 특별 출연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뭐 제작은 뭐 하이브 미디어 코프라는 데서 했고 배급은 롯데에서 했습니다. 롯데. 신과 함께 원투 잘 된 다음에 네. 상종가를 치고 있는 롯데의 텐트폴 영화. 네. 여름을 지나서 처음으로 개봉하는 영화 되겠고. 아니지, 미션 임파서블도 아마 롯데에서 그렇죠. 네. 올해 롯데가 아주 그냥 히트를 쳤죠. 사실은 좀. 네. 올해는 롯데 해지. 제작비가 8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충전지, 순전지를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 기사로 나온 게 못 찾겠던데. 어쨌든 뭐 그냥 요즘 뭐 많이 오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그냥 조금. 근데 요즘하고 상관이 있나요? 이게 전에 됐을 텐데. 뭐 전에까지 포함해서 3개월 만에 뭐 촬영을 끝냈다나.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촬영을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80억 원 정도면 뭐 메이저 영화. 그렇죠. 네, 일반적인 평균 제작비 정도로 만든 것 같고. BP가 얼마예요? 한 200만에서 250만 네. 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혼자 보실 경우가 많다라고 뭐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요런 영화가 우리 그 두 분 모셔서 정확하게 들으면 좋겠는데, IPTV로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영화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IPTV에서 꽤 나오지 않을까. 꽤나 보게 되는 영화가 아닐까. 황제를 위하여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약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관객들에게 많이 알려져 버린 뭐 의도와는 상관없이 의도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뭐 200만, 250만 관객을 들어서 한 방에 이제 손익을 넘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 판권 시장에서 좀 많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스크린은 개봉했을 때 860개 지금 뭐 796개까지 뭐 준 것 같고요. 주말에는 어떻게 되는지 끝나봐야지 알 것 같고. 현재까지 40만 명 봤는데 토요일에 한 10만 명 정도 본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까지 스코어가 40만이니까. 네. 주말 하루에 10만 보는 것 같으니 이제 끝나고 나면 한 50만, 주말은 지나고 나면 56만. 50만, 60만 사이에서 뭐 되겠죠. 첫 주말 성적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작품을 가지고 오셨는데 변혁 감독 필모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변혁 감독. 제 한 줄평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아니, 너무 까나? 아무튼, 이분이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1966년 전라남도 광주 출생, 고려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빨대학 영화학 석사를 받고, 파리 1대학 미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에서 박사가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렇게 힘줘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번 영화에도 파리가 나옵니다. 아, 그렇지. 네, 파리도 약간 나오고. 파리 무심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네. 이래. 근데 단편 하나가 되게 유명해서 호모 비디오쿠스라고 이거는 이름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제목 호모 비디오쿠스. 20분짜리 단편인데 이게 이제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탔거든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단편 영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었네요. 91년도에. 그리고 클레르몽페랑 영화제. 클레르몽페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클레르몽페랑 영화제는 단편 영화계의 깐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여기서 심사위원 비평가 대상. 그리고 몬티카니니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근데 이분이 사실은 파리의 영화학 석사 그리고 미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이 호모 비디오쿠스를 찍을 때는 사실 또 이력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영화 아카데미 출신이거든요. 되게 초창기 영화 아카데미 출신으로 이걸 찍고 단편이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았었죠. 이제 91년도에 이제 이 단편을 찍고 굉장히 호평을 받고 난 다음에 첫 장편이 꽤 오래 걸렸네요. 그렇죠. 인터뷰라는 심은하 씨가 주인공을 한 네. 이정재랑 네. 이 영화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네. 의자 많이 깔려 있고. 네. 그치. 네. 맞죠? 맞아요. 네. 이걸 각본 감독을 했는데 이게 2000년도였어요. 저희 근데 사실 이거 보고 약간 좀 천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 그때 굉장히 회자가 됐었어요. 네. 인터뷰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여러 번 봤거든요, 심지어. 그때는 파일로 나중에 뭐 다운받아 보거나 DVD가 없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CD. 네. CD, 비디오 CD. 네, 그걸로 계속 봤어요. 몇 번 빌려봤어요. 되게 좀 구조도 독특하고 멜로라고 하기엔 또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분명히 봤는데 유일하게 변혁 감독님 영화 중에 전에 걸 본 게 인터뷰랑 장편은 인터뷰고 단편은 호모 비디오쿠스인데. 네네. 분명히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 구조가 좀 어렵더라고. 네. 이 나이 때 제가 이때 되게 어렸을 때니까 기억이 안 날 정도. 근데 되게 좋은 기억으로 있었던. 굉장히 느낌이 좋았었거든요. 이게 되게 없던 영화인데. 되게 신기한 영화인데 하면서 이제 계속 여러 번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2004년에 주홍글 씨 각본 감독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야기들로 좀 이렇게 회자가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장면 트렁크에 이제 뭐 갇히는 장면 뭐 이런 장면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들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서 얼마나 막 심리적으로 좀 배우들이 막 극한에 그쵸. 가서 뭐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본 분들의 평들은 인터뷰를 찍은 감독의 차기작이 굉장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호연을 펼친 영화로 모든 분들이 이제 좋게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2008년에 오감도라는 영화에 각본 감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옴니버스예요. 이걸 이제 보니까 2000년, 2004년, 2008년 이렇게 그래도 4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영화를 찍으셨네요. 근데 그 뒤로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 10년 만에 나온 신작인데. 그럼 그 사이에 교수님이 되신 건가요? 그렇죠. 성균관대. 그리고 주홍구 씨 찍자마자 아마 그냥 교수님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이 된 후에 아마 오감도 여기 참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야, 지금 교수래! 그러니까 차기작이 왜 안 나와? 교수래!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이제 지금 후학들을 양성하고 계신데, 이 지금 나온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오래 걸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자유부인이라고. 자유부인. 네. 정비석 소설가가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든 자유부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리메이크한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혁 감독이. 근데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 끝에 그게 잘 성사가 안 되고, 거기서 어떤 모티브를 딴 인물 몇 개를 가지고 새로 따로 개발한 프로젝트가 이상류사회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자유부인을 이제 준비를 한 3년 하다가 다시 중단됐다, 취소됐다,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하다가 그게 근데 사실 자유부인에서 따로 파생된 다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게 한 4년, 5년 이 계속 시간이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변혁 감독의 차기작을 기다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궁금해했던 영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뭐 여기까지. 아무튼 뭐 저는 의도치 않게 다 봤네요. 영화를. 네. 그렇군요. 나왔을 때마다 족족 다 봤는데. 네네. 사실 몇 편 안다니까. 그렇죠. 장편이 뭐 4편이니까 이번 영화까지. 근데 저는 변혁 감독이라는 인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봤어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이게 변혁 감독의 작품이래 라고 본 게 아니고 영화가 나왔으니까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봤던 영화들. 네네. 주홍글 씨는 한석규가 나오고. 그렇죠. 네, 오감도는 배우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거기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배우 그만두시고 뭐 다른 거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평론가들 평점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평론가들이 요거를 좋아할 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평식이 오빠 1개 반 주셨습니다. 야, 오랜만인데 1개 반. 변태도 시답자는 치정사회. 이야.
야, 이동진 씨도 1개 반, 양두구육. 김소희 씨 2개, 통속과 예술의 한 끗 차이를 논하기엔 시작부터 삐끗. 이용철 씨 2개 반, 익히 짐작한 것 이상은 없다. 게다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김성훈 씨 3개, 과하면 탈난다. 네, 요 분이 유일하게 그냥 돈과 권력은 가로치고 과하면 탈난다. 이렇게만 했으니까. 1개 반 오랜만이네요. 그 양두구육. 아, 이거 모를까봐 설명 달아준 거야, 지금? 우리 청취자 수준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여기 별표 쳐가지고 달았어.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 아. 네. 좋네, 나 몰랐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동진 씨가 양두구이라고 평을 했고,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저는 해야 되죠? 그냥 그게 하나 궁금해졌는데, 변혁 감독님 차기 작은 몇 년도에 나올까? 아, 이 영화 다음에. 이거 다음에. 좀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내년에 뭘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빨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빨리 나오면 어떤 영화를 찍을까? 약간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좀 뭐 빨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미끼를 덥석 물었구나. 그렇군요. 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황 대리가 얘기했던 뭔가 IPTV에서 그래도 많은 것을 회수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영화를 막 찍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면서 에이, 아니야.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면서.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거야. 그래요? 네. 그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게. 그게 내려간 거예요? 그때 왜 프로파간다가 되고 있어, 갑자기. 왜 그게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는. 힘들어. 이 영화 두고 얘기하기도 힘들어. 야한 걸 좀 잘 찍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무튼. 그렇지. 야한 거는 이따 얘기합시다. 그래요. 네. 2부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뭐야, 이거 추천 안 하는 거야? 뭐, 추천가? 박해일 팬들에게 추천합니다. 박해일 씨 팬들에게? 네. 저는 약간 신선했어요. 박해일 씨 얼굴이. 이번에요? 네. 살이 좀 쪄서 그런가? 그냥 박해일이라는 배우의 어떤 외모에서 풍겨지는 아우라만 보고 제가 평하는 건데, 약간 그냥 박해일 배우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좀 더 좋아지겠다. 라는 생각이 그냥 슬쩍 스쳤어요. 박해일을 뭐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네. 근데 왜 약간 이미지가 되게 오묘한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마초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여리여리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오묘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약간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몸이 두꺼워져서 그런가? 두께감도 생기고 하면서 많은 역할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가 좀 있어지는. 네. 뭐 그런 것도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저는 박해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주얼이 좋으니까 너무 비주얼이 부각되지 않도록 좀 약간 살일도 좀 찌운 것 같고 옷도 일부러 좀 촌스럽게 입는 것 같고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배우에 대해서 감상은 그렇고 저는 극장에서 추천하기는 좀 힘든 게 이게 혼자 보기도 그렇고 누구랑 같이 보기도 좀 그래요. 뭐 자극적이고 야하고 나 혼자 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혼자 봤거든요. 네. 제 옆에 50대 할아버지도 할아버지가지 50대면. 뭐, 배 감독님이랑 비슷한 옆에 계신 분들 있어요. 그거 나였어, 인마. 네. 남자 둘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뭔가 좀 민망하더라고, 야한 거 나오고 막 이럴 때. 걔네면 뒤척이게 되고. 근데 혼자 와도 좀 민망한데, 뭔가 아는 사람이랑 봐도 좀 민망할 정도로. 극장에서 보기를 추천하기가 약간 애매하군요. 좀 애매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냥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싶었던 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계속 회자가 된다는 것 때문에. 그쵸. 네. 거기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구조가, 뭐, 그럴 수 있겠다. 저도 그 생각은 들던데, 너무 좀 그렇잖아. 그것보다는 아침 막장 드라마의 극장판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그런 걸 기대하고 가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커플들에게 추천합니다. 커플들. 커플. 네. 커플들이어야, 네네.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민망함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썸 타면 절대 보면 안 돼. 썸은 좀 그렇고 썸 타는 관계에서 보러 가긴 좀 그렇고요. 절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편한 커플 사이. 네. 커플이면 가서 뭐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보시기에 주변에서 뭐 딱히 이상하게 볼 거예요? 말고 그냥 그렇잖아요. 혼자 가면 조금 약간 움츠러들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커플끼리 가서 보면 당당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좀 야해요. 네. 영화가 그렇게 뭐 많이 이야기되는 것처럼 야해서
근데 야하다고 한 거에 너무 기대를 품고 가시면 안 돼요. 그렇지. 되게 또 허해.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차라리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이 왔다면 추천을 차라리 하겠는데. 그랬던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는, 기억에 남는. 극장에 가서 봤는데, 와, 이거는 되게 야한데, 그 야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많아서가 아니라, 야, 이건 좀, 뭐 하여튼 그렇게 좀 기억에 남았거나. 우리나라 영화 중엔 잘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가씨도 야했잖아. 아가씨가 있었죠, 아가씨가 좀 그게 야, 이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 아, 진짜요? 그 사실 아가씨가 근데 그렇다고 막 야하게 찍으려고 노력한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되게 생뚱맞은 외화한 편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심지어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아니었어. 아, 그래? 15세 영화 중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저격수들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유명한 씬이 있죠. 거기 배드씬이 하나 나오는데 노출이 하나도 없어요. 장갑만 보세요, 장갑만. 근데 그게 정말 야해. 그래요? 네. 그거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거 봤어요, 황대리? 네.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 그게 극장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져요. 숨소리가 조용히 잦아들어요. 어려서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성인 때 봤다니까. 그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예요. 네. 정훈장교가 전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영화. 네. 아, 그렇군요. 네. 정훈장교의 영원한 교보제로 쓰이는 그 영화이기 때문에. 아니, 봤는데 난 별로 기억이 안 나지. 네. 거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주인공 둘이 애들 옆에서 막 자는데 둘이 이렇게 그만해. 왜 계속 그걸 설명해서 근데 그거를 전혀 예상 못하고 극장에서 그걸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하게 달아오르던 황대리는 기억이 나네. 노출이 있었던 영화 중에 야, 이거는 좀 똑같은 지점인데 완전 반대인데 똑같은 그 경험을 선사하는 영화가 있어요. 뭐야?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그래요. 아니, 뭐, 익힌 내용은 알고 가잖아. 준비하고 가죠. 준비하고 가는데, 너무 평온한 거야. 너무, 대광야, 뭐, 산에, 막 자연에. 대평원? 대평원. 대평원에, 산에 막 텐트 치고, 뭐, 양을 쳤던가, 소를 쳤던가. 하고 막, 불꽃, 모닥불 탁 펴놓고. 근데 갑자기, 야, 이건, 야, 이거 사인도 없이 이걸 갑자기, 막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정막함. 여기서 잠깐 이상한 소리 나면 너 되게 의심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랬군요.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해피엔드 이후로는 충격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피엔드, 그치. 해피엔드 나왔을 때 약간. 근데 해피엔드는, 그 스토리 자체도, 완전 범죄를 꿈꾸는 꿈꿨다 그러긴 뭐하지만 완전 범죄를 하는 찌질한 가장의 이야기잖아요. 잘 설계를 잘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나고. 맞아요. 그 영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영화는 별로 충격적인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야한 걸로 그렇게 뭐. 새끼도 있었잖아. 새끼. 근데 진짜 당혹감을 준 거는 저는 브로크백 마운틴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야, 말이라도 좀 하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치. 새끼도 막 관능적이. 뭐 그래서 새끼는 그래서 잘 찍었지. 잘 찍었죠. 감정이 느껴지니까. 반면 점점점.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는 2부에서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자세한 영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에는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말했어요, 분명히. 자, 본격적으로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일단 인상평부터 하고 갑시다.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저는 사실 이번에 스스로에게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런 기대 없이 봐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거기 맞춰서 갔거든요. 딱 봤더니 맞췄을 때의 느낌. 에이씨. 그래? 느낌. 전 정확히 반대였어요. 워낙 앞에 막 노이즈 마케팅 기사니 뭐니 막 쳐다보고 이걸 비판한 기자들의 막 정말 완전 깐 것들 많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고 가가지고
야, 얼마나 작품이 안 좋게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깠을까? 하고 봤는데 괜찮은데? 그랬군요. 네. 더 기대를 낮췄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욕먹을 거 보고 내가 그러니까, 더 기대를 낮춰서. 어느 정도가 되면 영화가, 이 정도 욕이 나오나, 리얼급인가? 네, 그 스토리 자체도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건가? 싶어서 갔는데. 그렇진 않았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그냥, 그리고 하도 막 노출씬 가지고 초를 많이 쳐놔가지고, 도대체 뭐 얼마나 야하길래, 그런 거야. 라고 했는데, 야하다고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니 그 뒤에 뭐 미나미하고 그러면 막 그 무슨 벌꿀입니까? 뭐 오일입니까? 뭐 그거 뒤집어 쓰고 막 하는 그거는 뭐야?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찍는 것들에 비하면 AVP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하다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저는 오히려 다른 각도로 그 야한 거 찍으시는 정말 노출수가 굉장히 센 영화를 찍으시는 분은 데려와가지고 저 정도 하고 그리고 딱 인지도에 반대되는 정도의 노출이 나오잖아요. 수혜 씨는 노출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무슨 뭐 이렇게 각오하고 찍고 막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할 내용은 아니잖아. 그렇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뭐 김규선 배우가 하거나 근데 김규선 배우도 그렇다고 그게 박해일 씨 나오던 은교에 나왔던 차라리 은교에 나왔던 김고은 씨는 노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 저는 그거 인정해주겠어요. 야 노출이 장난 아닌데 굉장한 모험이었을 텐데 괜찮았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김규선 배우가 찍은 것도 뭐 그렇게 보기에는 근데 그렇죠. 김규선 배우는 아예 그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아예 올리지도 않고 수혜 씨한테 막 물어봐가지고 노출, 막 윤재문 씨한테 노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황대리 어떠세요? 2018년 본 한국 영화 중에 가장 민망한 순간을 경험한 것 같다.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에서는. 예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인상 비평을 들어야 되는 거지? 뭐 고민하게 되는데. 하여튼, 야, 아직까지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부끄럽다. 그래요? 야, 그래요? 이 패키지가 어떻게 가능했지? 왜 이 60억이라는 돈이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러고 나오게 된 이 결과물의 어떠한 장면들은, 야, 어쨌거나 영화와 관계된 걸로 돈을 벌고 있고, 또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관계된 사람으로서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지만, 나만의 책임감으로, 쪽팔려요. 그래요. 그 정도였군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 저는 인상평을 하자 그러면, 내부자들과 하녀를 합친 판을 생각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실패가 아닌가. 근데 이거는, 뭔가 사회적인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는 저는 안 보이고, 너무 지얘기다. 너무 감동 얘기다. 그래요? 네. 오히려 그렇게 느껴져서, 야, 요런. 그리고 감독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빙의한 거예요? 교수님이니까. 뭐 교수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뭐 감독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당연히 감독이 만드는 영화에 들어가겠는데. 너무 또 대놓고 ABC예요 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화인데. 근데 이걸 차마 감추지 못하고 드러났다는 거에서 이 영화는 멈추지 않더라. 야, 인상평에서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제가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황대리가 방금 무슨 소리를 했냐면 이 영화 상류사에는 저렇게 되고 싶은 애가 찍은 지 머릿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황대리가. 맞나요? 아니 뭐 그냥 말이 어려운데 그냥 감독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좀 그런 생각인데 이건 좀 약간 별개의 저의 개인적인 환경에 관한 부분인데 배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영화 보고 와서 막 화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차분하게 얘기하죠. 이거 되게 작정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이 감정이 일반적이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기 싫은 영화는 안 볼 거니까. 화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접할 일이 없거나 가서 뭐 실망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뭐 거기 또 과에서 뭐 화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화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왜 그럴까? 보기 싫은데 굳이 봐야 되니까. 그것도 뭐 누가 등 떠밀어서 다니고 나의 뭐 또한
것을 위해서, 뭐 녹음을 위해서가 뭐 주요 이유겠죠. 그리고 뭐 나는 또 극장에 있으니까 네. 뭐 계속 개봉하는 영화들이 어떤가 봐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객들이 느끼는 그런 분노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 나는 좀 쉽게 분노에 노출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깔아앉히고 왔어요. 굉장히 차분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 최대한 뭐 그런 뭐 일반 관객이 갔을 때 봤던 그런 감상. 나도 일반 관객인데. 그냥 본 대로 얘기할게요. 그래. 그러니까 골자는 화났지만 화내지 않겠다 이거네요. 아니요. 보면서도 뭐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거를 시작으로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얘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구조도 비슷하고, 부부 얘기고, 네. 뭐, 욕망이 드글드글거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네.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하우스 오브 카드하고 대하겠죠. 네. 어떤 지점이 하우스 오브 카드는 성공했고, 어떤 지점에서 실패를 한 걸까요? 욕망의 크기의 사이즈를 두고 이야기하는 방식이 좀 실패와 성공을 가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얘기해봐요. 너무 서해했어. 너무 붓글씨 썼네. 그래. 얘기해봐봐. 일단 뭐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는 캐릭터겠죠. 수혜. 이제 뭐 주인공이 수혜와 이제 바케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폴리 패서와 부관장. 약간 그 하우스 오브 카드도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려는 케빈 스페이시와 재단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사회 사업을 하려는 로빈 라이트. 네. 로빈 라이트가 몰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거 봤거든요. 톰 행크스의 가장 출세작. 기억이 안 난다. 뭐라고? 톰 행크스가 달리는 영화 있잖아. 포레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의 그 여자다 너무만. 야, 진짜 대단한 발견이네. 아니, 저렇게, 이렇게. 이거 황대로 혼자 오늘 수다 방송 하는 거야? 점괘를 또 들 방송을 몰랐어. 아무튼. 네. 하여튼, 뭐 그런 사업인데, 욕망의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뭐 이건 뭐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남자 주인공과 한국의 정치인 처음으로 지역구로 처음 나가는 초선 의원. 이게 욕망의 사이즈가 좀 그 하우스 오브 카드 너무 크고, 이 상류 사회는 좀 많이 작아서, 좀 스케일감이 차이가 나고, 영화인데, 심지어. 영화는 작은 욕망을 다루면 안 되나요? 아니, 뭐,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장판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통령? 뭐, 그 정도 해도 되지 않나? 뭐, 그런 사이즈감이 좀 차이가 있었고, 문제는 그 욕망이 거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걸 두고 이 두 명의 캐릭터가 합의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 달라요.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누가 봐도 이 둘 중에 욕망에 대치하다가 그래도 미합중국 대통령이지. 그래, 그걸로 하자라고 합의하게 되는 그 캐릭터의 순간. 그렇게 합의되는 것과 이 상류사회에서 이 뭐 정시도 됐고, 뭐 관장도 됐고, 그냥 우리끼리 뭐 해보자라고 합의되는 그 순간의 카타르시스가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약간 뭐 설정된 욕망의 크기도 다르고 그걸 합의하게 되는 욕망의 사이즈도 달라가지고 좀 약간 김센 느낌? 상류사회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들은 본인의 욕망을 위해 당당해짐으로써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마치 이긴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지만 떠밀려서 자기의 욕망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로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애들인데 상황이 이러니까 매너를 끝까지 유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전 패착인 것 같아요. 질문에 맞게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하우스 오브 카드랑 좀 비슷한 걸 좀 더 부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수혜 이제 뭐 부관장이 네. 이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대상이 영화에서는 인터랙티브 네. 예술을 하는 작가로 나오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사진 작가로 불륜을 저지르는 대상이 나오고 네. 바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대상이 이제 비서로 네. 나오고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는 따라다니던 기자 로 나와서 둘 다 이제 각자의 불륜 대상이 있고 사실 그게 드러난다고 해도 그 부부 간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또 이 관계 안에서 자녀에 대한 생각은 좀 없는 걸로 둘 다 뭐 나중에 가서 조금 언급하긴 합니다만 없는 걸로 나오는 점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인물 관계들이 이렇게 설정된 거 역할들이 이렇게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와 야기되는 사건들이 더 비슷한 측면도 많이 있고. 그렇죠. 네. 해서 뭐,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욕망의 크기가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네. 그 시작하는 장면이 아무도 안 볼 때 지 앞에서 쓰러져 있는 개 한 마리를 죽임으로써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수단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아, 그만큼 욕망이 크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욕망이 이 상류사에서 좀 작아 보이니까 좀 하게 되는 행동들도 되게 활동 폭이 좀 좁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약간 하우스 오브 카드랑 구조나 캐릭터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저는 여기서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상류사에서 욕망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이나 자기 신념이 욕망과 딱 붙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확고해질 수 있나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류사회라는 영화가. 그게 하우스 오브 카드 시즌 1 에피소드 1 첫 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걔를 안락사시키거든요. 차에 치인 걔를 안락사시켜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라고 하고 카메라 보면서 얘기를 해요. 이건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난 그래서 이걸 내 손으로 할 거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사람의 욕망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욕망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맞다고 말한다. 이게. 그리고 이걸 맞다고 말한 다음에 내가 감수해서 이걸 해냄으로써 남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박해일 수혜는 거대 권력과 혹은 거대 자본의 최상위 층에게 셋업된 채로 희생 제물로 사용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이들이 막 반격을 꾀하거든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자기들이 윤리적이고 피해자고 소수자여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합리화의 과정으로 보여요. 영화 전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욕망이라기보다는 변명의 과정으로 보인다는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류사회라는 제목과 이것은 욕망에 관한 영화입니다라고 말한 이 영화가 왜 그러니까 욕을 안 먹으려고 하지?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냉철하게 굉장히 쿨하게 서로가 서로를 야 저거는 윤리적이지 않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선 굉장히 시니컬하게 말하고 서로가 막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분야도 있긴 있어요. 그 분야가 뭐냐면 서로의 불륜에 대해서 돈 터치할 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할 때 어떤 욕망이라는 게 어느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욕망을 한다는 게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서 하지만 내가 이걸 이용해서라도 이걸 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어떤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어떨 때는 되게 편하게 그냥 내가 데미지 입기 싫으니까 쿨하게 용서해주고 어떨 때는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쟤네가 잘못한 건데 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변명의 기제로만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스스로가 뭔가를 감내하고 가야지 라고 결심한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은 하나도 없다. 이게 가장 하우스 오브 카드와는 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갈팡질팡하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감독님 인터뷰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자들의 화려한 생활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캐릭터가 재벌을 응징하는 영화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확하게 그런 영화 같다고 봤거든요. 네. 그냥 재벌들이 전시하고 뒤에 동화같이 응징하느라고 후다닥 정리하는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른바 성공했다고 그래도 뭐 평가를 조금 받는 뭐 이런 종류의 영화들을 보면 그 톤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유지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딱 2시간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들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 톤을 유지하지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결론이 조금 달라요. 그렇게 해서 재벌을 응징하고 그래서 약간의 안티히어로 정도로 얘네를 그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마냥 착한 애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재벌 애들 탁 뒤통수 치고 하지만 얘네도 얻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이기적인 발로에서 시작한 거야. 뭐 정도의 어떤 순백의 히어로가 아닌 이기적인 애들이지만 대의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애들을 보여주는 정도의
평범한 이야기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내부자들도 보면 거기 이병헌 캐릭터가 그렇게 뭐 좋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오는 약간 쾌감이 있잖아. 근데 당한 게 있으니까 돌려주는 거고 시기를 뒤통수 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쾌감이 있는 영화로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망가진 영화가 아닌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보여준 장면들은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훨씬 동력을 받는 장면들인데 본인은 그게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니래요, 자꾸.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더 노골적으로 더 야하고 더 잔인하고 더 신랄하게 뭔가를 까대면서 자극적이면서 훨씬 더 많은 관객을 빠른 시일에 모을 수 있는 영화가 됐을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은 뭔가의 아류 혹은 시류의 영화판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더 찍는 기분이 들어서 그걸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 이제 톤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조폭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게 좀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갈팡질팡 한다는 느낌이. 네.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노인도 매수해가지고 분신하게 했다가 또 죽이잖아요. 나오진 않지만.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폭 애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인데 네. 조인트를 맞으면서 참거든요. 그냥 우스꽝스럽게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놓고 보면 개연성이 없거든요. 거기서 조인트를 맞고 쩔쩔매고 막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걸 지시하는 그 기존의 국회의원 네. 박해일을 캐스팅하는 그 이제 엑스트라도 그분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만 나오거든요. 네. 개걸스럽게 뭐 집어먹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왔다 갔다 하고 네. 이런 바보 같은 캐릭터로만 나오지. 살짝 그냥 딴 얘기를 해보자면 그분은 김혜권 감독님입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김지훈 감독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무기사로 나왔고 아주 인상적으로 나왔었다. 그리고 아수라에도 나오셨죠. 아수라에서도 네. 경기 되게 잘하시는. 네. 사회 부조리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서 막 하는 거 허둥허둥하는 모습만 나오니까 네. 뭔가 사람 목숨을 자기들이 원할 때는 끊을 수도 있는 무서운 사람들인데 박해일한테는 그렇게 쩔쩔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쩔쩔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그냥 관객들이 보는 게 지금 중요하구나. 그리고 2시간 내에 쭉 보고 결론이 딱 나는 게 중요하고 부분 웃기고 하는 게 중요하지. 이야기를 지금 다루려는 톤을 정확하게 지금 본인이 딱 정하지를 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김규선 배우가 박해일 배우를 유혹해가지고 같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는 장면도 보면 킹메이커를 보면 라이언 고슬링을 유혹하는 여비서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둘이 자겠는데? 야, 근데 저런 상황이면 잘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화에서 그냥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얘를 유혹하는구나. 얘는 쟤한테 마음이 있겠구나. 저러다가 둘이 잘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게 나와서 굳이 야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그랬나? 김규선 배우가 보자마자 제가 뭐 교수님 제자였어요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도 좀 어색하고 저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납득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욕망, 이해되는 욕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은 욕망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확신할 것 같아요. 뭐 스릴러나 복수극이나 통쾌한 어떤 정치 스릴러로 가지 않게 된 결과물이 나온 건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건데 근데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애썼고 욕망을 표현하는데 성공했고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피날레에서도 그래서 막 전 제 욕망에 당당하게 어쩌저쩌 하면서 막 대사로 직접 해버리잖아요. 여주인공이. 그만큼 그게 욕망에 대해서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게 감독의 착각이라는 저에는 확신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착각했냐면 본인이 욕망한 걸 찍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비서와의 배드씬이 그렇게 씬이 막 3개, 4개로 쪼개져서 다양하게 보여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찍으면서 본인이 충분히 만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러면 본인이 찍으면서 그걸 만족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도 막
찌릿찌릿하면서 흥분이 되느냐? 아무 흥분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 저러다가 이거 좀 내가 예상치도 못한 수위의 장면이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 요 정도 노출이 있겠구나. 요 정도에서 이렇게 지나가겠구나. 뭐 이게 정확하게 그냥 계산된 선 안에서 가능한 정도로만 보여주는데 그걸 막 찍으면서 사실 본인의 욕망이 충족된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건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영화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 안 내려고 할까 힘들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고. 뭘 계속. 괜찮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가히 짐작하기에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게 아침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침에 우리 막장 드라마 재밌게 보면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대구에서 자랐으니까 아침에 그런 드라마들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느꼈던 게 서울 사람들은 저런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문화적으로 좀 접할 기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뭐냐면 너무 화를 내. 대화를 하는데 너무 격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냥 뭔가 대화가 잘 안 되면 뺨을 때려요. 이게 아니 뭐 김치 싸대기 뭐 이거까지도 아니야. 그냥 물착 뿌리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뺨을 팍 때리는데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선생님한테 내가 맞을 때 말고는 네. 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연인 사이나 그런 건 내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서울 잘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대화를 하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때가 봤을 때가 10대 때인데 내가 지금 30대인데도 드라마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이래서 막장이라고 하는구나. 현실상에서는 그렇게 아무도 대화하지 않는데 막 대화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서 막 한 톤이 막 이만큼씩 뭐 톤이 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이거는 그냥 인물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막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 막 난리잖아요. 막 이거 뭐 출생의 비밀에 뭐 이런 뭐 진짜 그거 하나로 뭐 출생의 비밀 하나로 한 10년 동안 이야기한 스타워즈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 그게 뭐 한 에피소드로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여튼 이런 막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 쉽게 다뤄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는 것들의 그렇게 말해 일반적인 공식이라면 약간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는 뭔가 세련되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떠한 보는 방법이 있고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어떤 면에서?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뭐 남 얘기 같겠지만 배 감독님이 그랬거든요. 예를 들 수는 없어요. 특정 드라마를 예를 들면 또 안 돼. 그걸 좋아했다고 엄청난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하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꼭 챙겨보더라고.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 보면 막 타르코프스키 막 이런 영화 볼 것 같잖아요. 근데 밤 8시 9시만 되면 그 드라마를 계속 챙겨보는 거야. 그래? 보고 또 보고 그때 했었나? 그 년도인가? 그때? 보고 또 보고 혼자 보는 것도 아니야. 막 동네 동생들 다 불러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봐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더라고. 제가 그 콧날이 정보석이랑 비슷하다고. 네. 그때 내가 물었죠. 형 이런 드라마도 좋아해요? 순진한 마음에 물어봤죠. 네. 엄마 이런 드라마 욕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요. 재밌지. 그냥 뭐 그런 장르를 즐기는 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일견 그런 부분에서 즐긴 부분이 있어요. 나도 건강한 남자 야한 장면 나올 때 그 야한 장면은 나름대로 즐겼던 게 있겠지. 그리고 막 자극적인 대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사건들이 막 기가 막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뭐 두중다중 하니까 그런 거 보는 재미는 있었어서 이런 거 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아침에 막 매 시간 지켜가면서 이게 한 편 한 땀 한 땀 챙겨보기 힘든 분들이 극장판으로 한번 짧고 굵게 끝내고 싶다 했을 땐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웃기려고 노력해서 성공한 장면들도 꽤 있죠. 어떤 장면들 있죠? 그 일식집 생뚱맞게 문 열었더니 옆에 있잖아요. 그거는 깜짝 놀랐어요. 야, 잘 찾아냈다. 나는 또 마이크 노래방하고 팩하고 얘기하면 감 떨어졌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약간 신선했어요. 네. 그치. 그 마이크 팩 이거는 좀 참담하더라고. 뭐 하는지 하여튼 그 일식집 그리고 마지막에 야, 닫어. 뭐 이러면서 퉁 닫고 막 이런 라미란 씨가 연기한 것들 중에 재밌는 장면이 좀 많았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상한 거예요.
쟤네를 주인공을 했으면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훨씬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걔네가 겪을 수 있고 걔네가 막 저질러 버릴 수 있는 일을 한도 끝도 없이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사회 비판도 되고 웃길 거야.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네. 돈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돈의 맛이 되게 그걸 잘 해냈거든요. 네.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로 꽉 차 있잖아. 그럼 이 영화는 그게 아니란 얘기인데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수혜 그리고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는 박해일이 뭔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영화라는 건데 근데 왜 기억에 남는 장면은 다 이런 디테일이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되게 그냥 기능적으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만들어 놓은 영화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칭찬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야? 칭찬하자니까. 근데 돌아서 칭찬을 얹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몇몇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 굳이 제가 하려는 얘기를 좋게 칭찬 쪽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영화가 되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인물과 생각과 다루고 있는 방식이. 네. 이거 이제 몰입할 수밖에 없는데 첫 장면 이제 조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제가 일주일에도 한 두세 번 뛰는 우리 또 도곡동 양재천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양재천이구나. 뭐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자주 가니까 보고 양재천이구나. 그냥 요 정도 뉘앙스만 주고 가면 그게 뭐 강남에 있는 강변 이거 뭐 작업해가지고 이제 산책로도 생기고 자전거 도로도 생기고 뭐 이명박주부대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요런 거 정도로 느낌만 내는구나 하고 갔으면 또 모르겠어. 굳이 또 그렇게 뒤로 해가지고 타워 패리스를 보여줘야 돼요. 네. 이게 내가 상징하는 건 뭔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그 정도만 해도 안 돼. 무조건 보여야 돼. 근데 알기로는 거기 드론샷도 한번 나오잖아요. 네. 찍으면 안 되잖아. 불법이잖아요. 네. 굳이 드론샷까지 해가면서 그 달리는 장면 보여주고. 찍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허가 받으면 안 돼요? 허가 안 해줘요, 거기. 주택가인데 지금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을 그냥 주택을 찍는 게. 네. 거기 드론을 날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허가를 신청했어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드론 또 종종 날리는 입장으로서 서울에서는 거의 날릴 수 있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한수 이나면 괜찮아요. 네? 허가 받으면. 그 허가를 거의 안 해줄걸요? 그럼 쓰면 해주는데. 그래? 네, 미리 하면 해줘요. 미리 하면. 네. 한수 이나면. 그럼 미리 했어야지, 신청을. 한수 이북 지역은 안 되고. 하여튼 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 너무 집중하죠. 난 이게 훨씬 재밌어. 야, 드론 얘기가 더 재밌다, 야. 네. 드론 맵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하여튼 신청하면 된다 치고. 하여튼 타워 플레스를 굳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설정. 이 영화 전반을 보여주는 정서인 것 같아요. 굳이 일반적인 딱 그 수준인데 그게 굉장히 상류층을 보여주면서 보면서 상류층의 민낯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이 들었던 거고 많이 봤던 거고 그거 이렇게 막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도 했잖아요. 네. 그거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보여주는 게 그게 또 일반적인 그러려니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옮겨주는 그런 수준이라 잘 넘어갑니다. 자, 보세요. 네.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다루는 게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냥 너무 이렇게, 너무 내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지도 않고, 네. 그냥 시간대로 볼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너무 또 나의 상상과 나의 일반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걸 보게 되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연기와 세팅으로 네. 풀어가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진짜 힘들었다. 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네. 그렇죠? 굳이 네. 이렇게, 상류층과 뻔한 걸 뻔하게 예상한 대로 뻔하게 보여주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다. 상류층의 삶을 보여주는데 너무 또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너무 또 힘들게 날 또 너무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나한테도 일종의 죄책감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그냥 아침에 드라마 보듯이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보고 그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나미와 만나다라는 작품에 붙어있던 털은 보기 편했니? 3초잖아. 그 3초죠. 그냥 에이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웃으라는 건지 거기서. 근데 그런 정서는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순간이잖아요. 한 3초, 5초 그 정도 한번 딱 보여주고 넘어갔던 거. 쓱 넘어가면 언급도 안 나오고 그걸로 아무 쓰지도 않게. 요때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살짝 불편함은 김치로 아침 드라마에서 싸대기를 맞을 때 그 불편함. 몸에 김치. 그런 약간 정도. 요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김치는 싸대기에 컨택하기 전까지
우리는 김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진 않았잖아요. 아니면 이런 거. 입에 들어있던 오렌지 주스가 밑에 컵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지. 근데 봐봐. 그것도 그 오렌지 주스도 식도 안에 들어있던 걸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지 않았잖아.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그 물엿인지 꿀엿인지 뭔가를 말은 우리 회장님의 몸을 계속 보면서 그 질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 거기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것보다는 좀 더 청불이니까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도 청불이고 뭐 예고편에 그렇게 야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요. 장점 하나 그러면 저도 그냥 여기 같이 얹어 봅시다.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대사인 것 같아요. 재벌만 것이 사는 줄 알았니? 하면서 쓸데없이 가슴이나 키우지 말고 어쩌고 하면서 막 싸우치잖아요. 처음에 수혜가 민 실장한테. 그리고 나중에 그게 딱 역전이 돼가지고 집에 찾아갔더니 재벌만 것이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되게 이제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인공이 무릎을 꿇고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있을 때 그 민 실장의 가슴이 정말로 크다는 걸 굳이 보여주더라고요.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그래서 굳이 그리고 얘가 속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한 걸 보여주다가 그 무릎 꿇고 있는 수의 옆으로 지나가서 결국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라는 물소리도 들려주는 이유가, 그럼 그걸 뭐 샤워를 하겠거니 하면서 그 민 실장의 샤워하는 모습을 상상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청불로서의 미덕이 있네. 이런 거는 굳이 보여주는 또, 이런 노력을 많이 했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칭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든 비꼬지 않고 칭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배 감독님 뒤에 마지막에 MSG 이렇게 넣으니까 네. 제가 했던 말도 헤어나올 수가 없네. 그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황 대리가 실컷 비꼬겠네. 제가 살짝 올려본 거예요. 저는 차라리 감독님이 네.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을 뭐 그리고 싶었다거나 네. 아니면 조금이나마 큰 타격은 아니더라도 재벌들한테 뭐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했으면 네.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냐면 그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전시하거나 그 사람들이 응징하는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영화의 결과물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그거 같거든요. 네. 톤이 좀 튀잖아요. 액션 영화 같이. 네. 뭐 액션 영화에서 막 이렇게 뭐 우당탕탕 할 때처럼 그냥 이거 영화니까 하고 인정하고 지나간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기하신 재벌들만 그럴 줄 알았니? 근데 이 여자가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똘똘해가지고 관장 자리에 가려고 회장한테 작업하고 막 이런 머리를 쓰는 여자라면 네.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건지. 그걸 처음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막 찐빠를 주고 제정신이라면.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그렇죠. 막 하는 거를 보면 저걸 나중에 저렇게 뒤집어져 무릎 꿇고 야 이런 거를 쓰고 싶었으면 네. 그냥 차라리 나 인정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이 자꾸 꼬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지적을 많이 당하고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제거하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문 열려가지고 이렇게 막 꼬이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쓰고 하는 것들이 나름 신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톤으로 보기에는 네. 뭐 그냥 무리 없었지 않나 싶은데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심오한 그러니까 재벌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저 사람들의 욕망을 날 것으로 보여준 것인가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다른 영화들이 성취해낸 부분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2등이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잘 그렸느냐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한 부분들이 많고 그렇죠. 자기들이 욕망하고 있던 거를 나중에 던져버리는 것도 너무 약간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던져야 되는 그렇죠. 그거 말고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집어던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거를 저렇게 일순간에 그냥 부정한다는 게 잘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만약에 여주인공이 던지려고 했으면 던지고 그 작가랑 파리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아둥바둥 여기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던진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본인의 그 몰카 배드신 장면이 크게 나오는 거 앞에서 나는 내 욕망이 당당하기로 했다고 말할 때 저는 좀 화가 난 게 누군가가 이걸로 나를 협박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막 사람들한테 하고 있어요. 그 협박을 하려고 했던 당사자들도 있고 그 전혀 모르는
굉장히 많은 그냥 일반 대중도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상류층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예술에 대한 식견이 높다고 자부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술과 몰카를 물어보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걸로 뭘 엮어서 뭘 얘기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근데 거기서 남편이 박수 치잖아요. 야 부부 클리닉에 이 정도의 사이즈의 말도 안 되는 일이 필요한 거야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권력층에 협박당했고 몰래 찍힌 섹스 동영상이 지금 퍼졌고 근데 그걸 나는 당당하게 이걸 보여줄 수도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난 관장에 이거 던지고 난 예술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망연자실 할 말이 없어서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결국 마지막에 박수까지 받잖아요. 관객들에게. 이거 예술로서도 인정받았네? 남편한테도 용서받았네? 근데 이게 누가 왜 얘를 용서해줘야 되고 얘가 이걸 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간다? 저 이 장면이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영화로 어떻게든 관심 받고 돈 벌고 있는데 가장 부끄러운 올해의 순간을 접했다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랑 뭐 형들이가 지금 여기 H한 겁니까? 아니요, 장면만. 좀 기분이 나쁠 뻔했는데. 네. 되게 당황스러운 장면이었는데, 일단 감독이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성적 감수성에 굉장히 못 미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그거고, 이 상태로 개봉이 된 관계자들의 판단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장면이 그 장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불법 촬영된 영상이잖아요. 그건 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영상인데, 그게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게 뭐 나의 뭐 솔직함? 나의 자아? 나의 욕망을 인정하는 당당한 모습으로 쓰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렇게 쓸 게 아니라 이거는 불법이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영상인데 그걸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튼다는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장면이 아닌가.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는 됐는데, 왜냐면, 마지막 반전이 필요했으니까, 수세에 몰리고, 이거를 공개하는, 그래? 그러면 공개를 할 걸로 계속 하느니, 내가 스스로 공개를 하되, 그 포장을 예술로 해서, 뭐, 불법성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찍힌 거니까. 내가 공개한 거잖아요. 그거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영상 촬영된 이제, 경위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촬영 자체가 동의하고 찍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거를 내가 퍼포먼스로서 하겠다라고 결정한 순간 자기 의견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예술다워 보이고자 하는 선택인가 하는 저는 거죠. 그 지점 때문에 한 줄 평을 동화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생각하거나 더 이거를 촘촘하게 짜기 싫어서 날려버리는 느낌이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동화로 아니 거기서 협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걸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이상 협박의 무기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를 만약에 보여주고 싶었으면 더 교묘하게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굉장히 교과서스러운 발언을 하는 것으로 가름할 것이 아니고 그걸 거기서 틀되 이걸 공개했을 때 먹히지 않는 정도의 반짝거리는 수를 만들어서 보여줬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두 사람이 교수나되고 또 부관장이고 욕망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협박당한 상황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둘이 굉장히 머리를 짜서 그걸 실현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끄덕끄덕 했을 텐데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그걸 틀어놓고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면서 박수를 받는 것으로 끝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협박이 된다고 세팅한 것 자체가 요즘의 시기상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 불법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면 이 여자한테는 엄청난 커리어가 모든 게 날아가는 장치다라고 설정한 그 생각부터 요즘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게 아닌가. 지금의 얘기에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게 뒤에 나중에 막 사실 자궁근종 있는 거 아셨죠? 애 낳고 싶어 했어요. 갑자기 애를 낳고 싶어 한 여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고, 일단, 수혜가. 병원에 있을 때, 박해일이 마치 못 본 걸로 해줄게. 용서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해일이 먼저 비상 잤다 걸렸잖아. 그때 근데 박해일이 뭐라 하니까, 야, 너 힐러리 같다? 했더니 수혜가 되게 멋있게. 그러니까. 클린턴이나 되고 나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말이야. 딱 가요.
신선하네. 알겠다. 이런 톤으로 가는 거구나. 했는데 뒤에는 박해일이 박수 쳐줘야 돼. 이 수혜에게. 이게 무슨 짓거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재에게 모든 일을 자기들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애들이 쥐고 있는 열쇠가 뭐냐면 사진작가랑 어떤 여자가 잔 거야, 유부녀가. 아니, 거기에 벌벌 떨어야 되는 여주인공이 부관장인데 관장을 욕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근대적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불균형이 막 보이더라고요. 뭘 되게 막 욕망 막 발칙하게 뭐 자유롭고 당당하게 막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하는 말은 굉장히 정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자기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막 좀 야하게 찍어보려고 하는 거 이상으로는 안 된 것 같다. 그 박수치게 되는 장면의 대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뻔뻔스러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때 박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뻔뻔한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잖아. 아니 그것도 그렇고 뻔뻔스러운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해서 박수를 받을 게 아니고 이것은 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했을 때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뻔뻔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아무데나 훌렁훌렁 벗고 다니고 아무랑 자는 내가 자랑스럽다 했을 때 그거를 박수 쳐주는 쿨하고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우리가 있어야 저 해픈 여자가 용서받는다는 시선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지만 니네가 생각한 것처럼 위축돼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강인함에 박수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영상이 사실은.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정도는 영화 속에서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정도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가. 근데 나에게 부끄럽지 않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당당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뻔뻔해서 자랑스럽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뻔뻔하면 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 얘기가 그걸 위해서 달려온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걸 위해서 달려온 얘기라면 더 많은 시간과 더 정교한 그 수법들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만들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장치였단 말이에요. 반전의 장치. 그냥 그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빨리 이런 거 나도 하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는 걸로만 쓰여서 너무 오그라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그게 이제 영화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큐인 것처럼 사람들의 욕망의 날 것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해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달려왔는데 끝날 땐 동화로 끝났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동화를 표방하고 그냥 쫄깃쫄깃하게 뒤집고 엎고 막 하는 걸로 달려왔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나와서 놓고 보면 또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거기서 오는 비판들이 좀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감독의 욕망이 그대로 투사된 것 같은 내용이라는 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수혜가 그 고백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잡혀있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욕망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치가 그 영상을 그렇게 크게 틀다는 거,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 뭔가 말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쓸 거냐라는 거고, 그걸 그렇게 썼다고 치면은 이게 만약에 감독의 이야기라면 저는 이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내 욕망이 영화에 드러났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고 뻔뻔할 수도 있지만 난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 영화도 그렇고 감독이 의도한 바 또 의도하지 않았으나 드러났던 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게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감독은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이렇게 했냐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그것까지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나는 뻔뻔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점에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냥 난 이걸 솔직하게 까낼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다 라는 결론으로 이어져서 감독의 그게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지 벗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벨트 풀고 빤스 내리면 우리 뭐 어쩌란 말이냐. 뭐 이 얘기를 황 대리가 하셨습니다. 방금. 그 얘기죠. 내 역할을. 아니 너무 말이 두서없이 이어지길래. 그냥 내가 못 적어왔어. 생각만 하고 정리가 안 되네. 그리고 그쵸. 그리고 사실 그리고 누가 주인공인가도 애매해요. 그 마지막 장면은 여주인공이 클로즈업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또 얼터 대한 예술 공간 뭐 자기가 이제 하면서 막 햇볕 받으면서 얼마나 촌스러운 인물관인가를 한번 보면 뭘 하려고 하든 성공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럼 남자 주인공에게 좀 더 방점을 찍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했다면 그러면 하나도 나쁜 인간, 하나도 나쁘지 않은 인간이야. 이 인간은 다 보고 나면 어떻게든 그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심지어 나중에 그래서 영웅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는 남편이자 교수자 사회운동가가 되는데 저 이게 약간 꼴싸나운 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거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멋있게 얘네를 압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공이? 그것도 아니고 얘네가 어떻게 타락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타락을 하지만 사실 우리 약간씩 타락하잖아.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좋은 거 할 수 있잖아 를 보여주려면 리얼해야 되는데 리얼하지도 않고 결국은 본인이 되고 싶은 걸 본인이 익스큐즈 받고 싶은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냥 모아놓은 씬들의 조합이다는 의미에서 황대리의 어떤 극렬한 비판에 저도 그냥 살짝 동의를 해봅니다. 극렬하게 느껴졌나요? 난 극렬하게 얘기 안 했는데. 이 영화의 평가를 보면 뭐 CGV 앱 보면 그 나중에 이제 실관람평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 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OST, 감독 연출, 뭐 스토리 화살촉같이 돼 있어요. 배우 연기에. 네. 이 영화를 그래도 그나마 살린 포인트는 배우들의 연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 연기를 얘기하면서 좀 정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야기의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조금 그렇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배우들의 연기는 훌륭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김혜곤 감독의 연기는 뭐 그냥 뭐 저는 오히려 별로였어요. 네. 그냥 너무 캐릭터 자체가 그려지기를 단편적으로 그려져가지고 그냥 거기는 장치로 오히려 쓰인 것 같고. 너무 진지하게 봤는데 방금 비꼰 건데. 야, 맨날 하던 대로 잘하시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칭찬을 하자고. 칭찬을 왜 이렇게 자꾸 비꼬는 거야? 알았어요. 진짜 이거 진심이에요. 제가 딱 보면서도 진심으로 와, 야 싶었던 장면이 있어요. 김강우 배우가 팔 딱 꺾고 샥샥 할 때 무섭더라고요. 그때 무섭더라고. 이제 친해졌으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한입 잡숴보라고 하는데 야, 저 떼내기 힘들겠다. 무섭겠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연기가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조인트를 맞잖아. 그리고 쩔쩔매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방금 전까지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됐냐면 그 검은 봉다리 주잖아. 저기 뭐가 들어있을라나? 그게 되게 신경이 계속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조인트를 맞는 순간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구나. 저도 뭐 김강호 배우 연기를 결국 특별 출연한 배우를 왜냐하면 전에 그 김강호 배우 출연작 드라마로 좀 많이 하셨나? 영화도 종종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로 봤을 때 좀 약간 무게 잡는 역할들이 많았는데 그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힘 빼고 약간 가벼워질 때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 워낙 비주얼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멋있는 역할들을 많이 배우인 이상 자기도 뭐 멋있는 역할을 많이 선호하는 건 알겠으나 이런 옷이 더 잘 어울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처음에 무게 주지만 약간 뭔가 좀 이상한데 얘가 완전히 뭐가 이렇게 진짜 학교 후배 같지는 않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야쿠자 같은 느낌이죠. 뭐 이렇게 조폭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 팔뚝 걷을 때도 그렇고 뭐 선배님 하면서 하는 그 어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더 이렇게 좀 가벼운 모습으로 나가는 게 저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항상 보면 풀 정장 이렇게 입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핏도 좋고.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요번에 입었던 게 약간 날티나잖아. 약간 요렇게 해가지고 좀 가볍게 보이는 요런 캐릭터가 좀 잘 맞으면, 이 되게 그 힐링 캠프에 나왔었잖아요. 그죠? 보면서,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안 떠. 무슨 잠수함이야. 그래서,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캐릭터를. 잘 되고 있어요. 왜 캐릭터를 좀, 요런 걸로 좀 찾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전에는 이런 캐릭터를 잘 모르겠어요. 이 기억이 잘 안 남아요. 돈의 맛에도 나오셨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도 연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박해일 씨가 그래도 박해일 씨가 했으니까 이 정도로 끌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조국 교수잖아요. 근데 조국 교수가 지금 새누리당 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설정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이거는 뭐지? 뭘 위해 달려온 사람인데 지금 간다고 하는 거지? 라는 게 잘 안 맞아서 모르고 순수하게 그냥 그랬는데 그거를 제끼고 그냥 보더라도
박해일이었기 때문에 저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별 탈 없이 봐진 거 아닌가. 그쵸? 만약에 저게 조금만 삐끗했으면 굉장히 보기 힘들었겠다. 연기를 조금 포인트를 다르게 잡았거나 못하는 배우가 만약에 안 맞는 배우가 했으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약간 어그레시브하면서 되게 지적이고 날카로운 이미지였다가 조금씩 이제 권위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말투로 막 이상하게 바뀌는 막 이런 미묘하게 말투가 바뀌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거 캠프하고 시간 지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비서한테 하는 말투도 조금씩 달라지고 하는 게 저거 되게 이 안에서 그래도 차이를 주려고 되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한테도 이게 느껴질 정도니까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얘기할 때 저희 캠프 사람한테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캠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당대표한테 얘기할 때 이런 게 다 조금씩 다르면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정치인으로서 익숙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뭐 보일 정도로 그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대사를 하는 게 느껴진 면에서 훌륭한 배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극찬인가? 좀 근데 이렇게 보통 이런 영화들은 좀 상류층들을 좀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좀 세련되고 멋있던데 전반적으로 좀 뭐 의상이나 미술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막, 이 신분을 잘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해일이 너무 촌스럽게 계속 입고 다닌다던가, 상층에 지내고 있는 집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승마장 배경이 그런 그림이 달려 있어서 그런가 하여튼 거기서도 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좀 잘 안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실 때, 이야기를 설계하실 때, 재벌들은 그냥 상상으로 설계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게 2위지만 박해일과 수혜가 살고 있는 삶이 1등을 쫓아 사는 2등의 위치인 것 같은데 집도 아마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는 설정인 것 같죠. 거기서 산책 러닝도 하고 계단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 같아요. 잘 사는 세팅인 것 같은데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촬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느껴지는 게 미장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속한 신물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저는 연기에도 좀, 이 사람이,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영화가 그냥 얼굴만 찍어 놓은 느낌이 좀 들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깝깝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효과적이긴 했어요. 마지막에 전시실 장면에서 좀 효과적이게 해서 넓은 장면에서 팍 이렇게 나오니까. 그 영상이 얼마나 의도돼서 어떻게 이게 효과적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앞에서 굉장히 깝깝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뭔가 좀 다양하게 펼쳐주는 느낌이 들긴 했다. 이게 얼마나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신선한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통역해주는 미소. 목소리 톤이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되게 차분하고 정확한 발음에 표정 연기나 이런 것도 되게 신선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상류사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직 보시지는 않아가지고. 네. 아주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이번 주에는 상류사회보다 더 조용히 시작했다가 아름아름 입소문이 굉장히 나고 있는 서치. 네. 사실은 그 영화를 황대리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정재평론가님과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번 주에는 해드리고요. 다음 주 영화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네. 블룸하우스의 신작. BH. 네. 청와대에서 만든. 그 로고 나올 때마다. 그냥 안 보여. 자꾸 BH를. 그렇군요. 하도 그렇게만 써가지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업그레이드 가지고 찾아오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